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교과서 진도를 이제 나왔었는데,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만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문 5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올리지 말고, 그냥 저도 제 거 작서 보면서 리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본문 1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향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성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성향, 즉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전개를 한 게 본문 1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께서 필기하고 패러프레이징해서 유의어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본문 2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정반대의 성향이다 보니까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가 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유명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본다 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온 게 그 로사박이랑 그 이제 마틴 루터 킹 이 두 사람을 말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처음에는 일단 일반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로사박이 버스 탔는데 인종차별적인 어떤 행동을 당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인트로버트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호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대답을 NO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알아본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엑스트로버트한 성격이니까 이걸 이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막 전파를 해서 두 사람의 시너지가 잘 나갔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성격이 정반대였더라면은 역시나 이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 거다. 딱 알맞았다라는 거겠죠. 이 로사박이 이제 인트로버트한 성격이었으니까 이게 더 임팩트를 준 거였고, 마틴 루터 킹이 엑스트로버트한 성격이었으니까 사람들을 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 각자 성향에 맞는 역할들을 해 주었고 그게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는 본문 1, 2에 나왔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 이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반대되는 성향이 함께 만났을 때 더 큰 훌륭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상기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5에 두 번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 Business Partnership.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 파트너십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1975년 6월 29일에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tapped a few keys. 자, 키보드를 몇 개를 두드렸답니다. 그의 키보드에서요. 이제 키를 몇 개 두드렸대요. 그리고 letters appeared on the screen. letters,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자, 여기서 had pp가 나왔죠? 그는 뭐뭐 했다랍니다. just가 나오면은 이제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앞부분에서는 tapped라거나 appeared라거나 지금 과거 시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어서 had created는 대과거, 정확히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과거 완료 시제는 이제 과거에 얘가 키보드에 키를 몇 개를 두드렸고 그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과거 시점은 어떻다고요?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키보드. 그러니까 타자 친 거죠. 타자. 쉽게 말하면. 타자를 쳐서 글씨가 나왔다. 이게 과거 시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 요 과거 시점까지 해갖고 이때 딱 완료가 된 겁니다. 과거에 완료가 된 거야. 뭐가 완료됐어? 그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제 막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요 당시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갖고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됐어? 그래서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시제에 대한 거는 보통 어법 문제로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어떤 개인용 컴퓨터냐? That allowed people to type on the keyboard and see the results on a monitor simultaneously.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and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ype과 C가 병렬 구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짝입니다. 여기서 so라고 쓰면 안 돼요. 이 allowed랑 짝이 아니라 이 type가 짝입니다. type. 됐죠? 자, 그리고 allow 같은 경우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이죠. 우리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서술형 1번에 나오기도 했었던 그 패턴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 하도록 허용하는 거냐? 사람들이 to type on a keyboard니까 키보드를 타이핑하게 해주는 개인용 컴퓨터래요. 그리고 see the results, 결과를 보게 해준답니다. 어디에서? 모니터에서요. simultaneously, 동시에. 됐나요?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키보드로 타이핑을 쳐서 모니터에서 결과를 동시에 보게 허용해주는 개인용 컴퓨터. 이거를 이제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개발을 했었답니다. 자,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자,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제 장치를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워즈니악에게 뭘 제안했는가? 대절이야를요. That they start a business. 그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자, 여기 어법 포인트 하나 나왔습니다. start예요. 됐어? 잘 봐봐.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주절에 있는 동사를 보면은 suggested라고 과거 시제로 나와 있거든. 그죠?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start라고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 그럼 should가 왜 생략되어 있냐? 바로 이 suggest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건데 여러분이 아마 정규 어법 시간에 정말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장이나 명령이나 그다음에 요구, 제안 등의 동사들이 나오면 그러면 뒤에 어떻게 나온다? 대절이 나오죠.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대절에 있는 동사를 어떻게 쓴다? should의 동사 원형으로 쓴다 라는 겁니다. 이때 should는 생략도 가능하죠. 생략. 됐습니까? 이 문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가정법 현재인데요. 뭐 명칭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쉽게 말하면 should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의 이런 동사들이 해야 한다라는 이 말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됐어? 즉 해야 한다는 말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대절 이하에 또 생략 가능하고요. 대절 이하에 이렇게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근데 should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낸다? 요 start 자리에다가 밑줄 쳐놓고 어법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started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과거 시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앞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조동사 뒤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죠. 됐어요? 이런 게 어법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이다.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즉 스티브 잡스랑 아까 그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워즈니악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야. 됐어? 해야 한다고 해석한 거야. 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직역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시작해야 직역으로요.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직역체를요. 됐나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that 나왔죠? that. 뭐 그냥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그 to was이하고 그냥 앞에다가 먼저 쓴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글의 소재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의 시너지가 좋다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워즈니악이랑 잡스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 워즈니악은 어떤 성향이고 잡스는 어떤 성향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니까 굉장히 잘 됐다. 뭐 이 내용이겠죠. 보나마나. 자, 이어서 볼게요. 워즈니악은 was a great inventor. 뛰어난 발명가였답니다. When he partnered with Jobs. however가 나왔으니까 얘 먼저 해석해야겠죠. 그러나 그가 잡스와 함께 파트너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함께 뭔가 작업을 할 때, he was able to do much more. 그는 훨씬 더 많은 것, 됐어? 이거 비교급 강조 표현.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more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에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지칭하는 바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잡고 하자. 지칭. 왜냐면 그전 부문에서는 로사박이랑 마틴 루터 킹이 성별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칭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둘이 성별이 똑같잖아. 잡스랑 이제 그 워지니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굴 가리키는지, 자, 잡스를 가리킨다면 J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워지니아를 가리킨다면 W. 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가 잡스와 파트너를 했다는 건 당연히 여기서의 그는 워지니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역시나 여기서의 그도 워지니아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지칭하는 거 다 체크하면서 가볼게. 자, 이어서 갑니다. In fact, 사실은 the two men, 이 두 사람은 formed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the digital era.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형성했어요. 뭐뭐 중에 하나를.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중에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서요. 바로 이어서 워즈니악은 would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는 떠올려내다,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거죠. 워즈니악은 떠올려냈습니다. A clever engineering idea를. 그래서 영리한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냈고요. 그리고 잡스는 would find a way, 방법을 찾곤 했답니다. To polish it. polish는 원래 윤기를 내다, 뭐 닦다, 뭐 이런 거죠. 다듬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듬고 패키지, 포장해서 and sell it. 그것을 팔 방법을 찾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딱 이것만 봤을 때 아직 두 사람의 성향은 안 나왔는데 벌써 딱 예상되지 않아요? I랑 E로 나누면 워지니악이 뭔 것 같아요? 잡스가 E겠죠.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이 둘의 성향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워지니악 같은 경우는 뭔가 이 I 성향들은 어땠습니까?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한다 막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우리 글의 초반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뭔가 약간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물론 아이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골방에 갇혀서 뭔가 하나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됐어? 약간 그런 이미지. E는 이제 이 인싸력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추진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E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 벌리는 타입.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지니악이 만든 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연구는 잘해. 근데 영업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잡스는 영업을 잘해. 근데 연구가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야, 네가 연구해. 내가 영업할게. 이렇게 된 거겠죠. 됐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세상은 스티브 잡스만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이제 저 같은 이제 이 방구석 아싸는요, 이 인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 알지만 스티브 워지니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아싸의 서름이 이제 여기 글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두 사람은요, had opposite personalities. 딱 나와 있죠?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워지니악은 hated small talk. 자, small talk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small talk이라는 게 지금 한글말이 어려워. 한담이래요. 한담이 뭔데?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small talk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often worked alone. 종종 혼자서 일했대. 내가 말했잖아. 어디 방구석이 짱 박혀갖고 혼자서 막 이러는 사람. 됐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나왔는데, 어이구, 강조구문이 나왔네. 그럼 강조구문은 언제나 서술형을 생각해야겠죠. 다시는. 자, 한번 볼게요. It was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that enabled him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These features 주어고요. 그래서 뒤에 동사 enable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강조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절이어가 바로 뭐뭐였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대절이어가 바로 뭐뭐였다. 대절이어를 먼저 해석할게요. enable 하면은 가능하게 해주다. 됐어요? 그가 집중하도록 해주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도록? 물건들을 발명하도록. 됐어요? 그가 물건을 발명하는데 집중하도록 가능하게 해줬던 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다. 됐어요? 어떤 특징? 그의 내향적인 성격 특징이었답니다. 됐어요? 내향적 성격 특징.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하는. 그렇죠?
이 사람이 내향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들을 발명하는 게 가능했었다고. 됐나요?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Jobs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Jobs는 had outstanding social skills. 뛰어난 사교 기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싸라는 거야, 인싸. 자, 그래서 이 워지니악에 따르면 그는 뭘 잘했냐? 자,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당연히 잡스를 말하는 거겠죠. 잡스 말하는 거야. 잡스는 뭘 잘했냐면요,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의사소통을 잘했답니다. 됐어요? 화술이 좋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워지니악은 was a shy inventor. 자, 수줍은 발명가였대요. Whereas 반면에 잡스는 was a daring entrepreneur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대담한 사업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업을 잘하는 사업가고요. 이 사람은 발명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ut 그러나 그들은 were alike. 자, 여기서의 alike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like라는 형태로 쓰면 안 됩니다. alike는요. 형용사 보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어로 시작하는 이런 형용사는요. 형용사 보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자, 그들은 닮았대요. 비슷했대. in that 얘도 중요하죠? 어법으로 잘 나옵니다. alike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alike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둘 다 설명을 해줄게요. 둘 다. 자, like와 vs alike를 비교해보자면 like라는 거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당연히 like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unlike는 다시 한번 뭐다? 형용사 보어 역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용사 보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야? 뭐 명사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like 뒤에는 명사 나오고 unlike 뒤에 명사 안 나온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뒤에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안 나왔죠 뒤에. 그러니까 unlike를 쓴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V 수준에서. 너무 쉬우니까. 인댓은 조금 중요하죠. 인댓. 자, 우리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that은 뭐냐?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이 인댓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본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in이라는 거는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 명사절이 나온 거야. 명사절. 이렇게. 됐어?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 that은요. 접속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in that 부분만 이제 따로 빼서 해석하자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해석 쓰여 있어요. 됐나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럼 어떤 점에서? Neither was afraid. 이것도 별거 아닌데 얘들아, neither가 단수 취급됐다라는 거 좀 봐주세요. 단수 취급. 뒤에 was 보이시죠? 됐어요? Neither was afraid to face challenges. 자, 둘 다 뭐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 To face challenges니까 도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어떤 도전이냐?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 됐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에 맞서는 것을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닮았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성향은 전혀 달라요. 둘이. 한 사람은 완전 이제 영업 잘하고 화술이 좋은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한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구석 아싸 같은 느낌이 됐어?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지만 둘의 비전은 똑같았다고. 둘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같았다고. 어떤 면에 있어서요?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둘 다. 이런 게 비슷하니까 둘이 함께 일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저랑 저희 원장님이랑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성향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그 성향과 제가 생각하는 성향은 거의 반대입니다. 제가 이거였잖아요. MBTI로 따지면. 근데 원장님의 MBTI 혹시 뭔지 알아요? 모르죠. 원장님 MBTI가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그러면은요, 사실상 똑같은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완전 이 성향 자체가. 일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일적인 내가 뭐 MBTI 이런 걸 막 뭐 맹신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예 달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같이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비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강사로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학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어서 봅니다. So, 그래서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느 성격 타입이 더 좋은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대답은 둘 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즉 둘 다 아니라는 건 뭡니까? 어떤 성격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The role 세상은 needs 필요로 한대요. both A and B를요. 즉 introvert와 extrovert를 둘 다 필요하답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필요하겠죠. And 그리고 they often make a terrific team. 그들은요 자주 훌륭한 팀을 이룬답니다. 팀을 만든다고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자주 팀을 만든다 라는 거겠죠. 우리 와이프는 참고로 I입니다. 저는 E고요. 그래서 잘 맞아요. 결혼생활 이제 올해 9년 차인데요. 9년 동안 결혼생활 하면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혼나는 쪽이었지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혼나기만 했어요.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가 반대되는 성향이 잘 맞는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we simply 자 우리는 단순히 need to respect 존경해야 된대요. 뭐를? different personalities 즉 다른 성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our own 우리 자신의 것 즉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Then 그러면 when we have a chance 우리가 기회를 가질 때 어떤 기회를?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we might be able to do great things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고 이제 본문 내용이 끝났는데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나게 된다. 계속 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에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시험 내는 거는 보통 제한이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의 이제 핵심 이제 요지를 살펴보자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걸로 뭐 주제 쪽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하거나 뭐 빈칸을 내든 뭘 내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로사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워지니아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례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일치 쪽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본문 1번부터 본문 끝까지 전부 다 두 대상을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조관계, 즉 표로 내는 거 있죠? 표? 이 표 형식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통합분 교재에 보면은 after you read였나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하는 게 이 본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딱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요. 이어서 할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전체 내용을 다 봤으니까 뭐 이제 내용 정리나 이런 쪽을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놨던 그 도식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합시다.
굉장히 또 익숙한 장면. 태영이 뻗는 거. 내가 항상 보는 거는 네 정수리를 더 많이 본 것 같아. 눈보다. 자, 이거죠. 요건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뽑아서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를 좀 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요, 그 제가 만든 버전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버전 아니고 저는 이거는 따로 만들 거예요. 따로.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 일명 도식화를 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도식화. 도식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과서 본문이 본문 6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1부터 본문 6번까지 각 본문별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자 요거를 좀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저는 써놨는데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지난 시간에 원문과 서술형 그 문장 뽑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제가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거기에 본문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원문이 이렇게 있었죠. 그걸 보여드리면 안 돼요. 요건데 잠깐만요. 조금만 축소해서 요건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하단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됐어요? 그럼 여기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내용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이 본문은요 그 내용 정리시에 비교 대조 쪽으로 항상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비교 대조. 알겠죠? 이거를 그리고 웬만하면은요 원문만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습서 보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까 뭐 숙제로 뭐 태영이나 사연이 같은 경우는 그 본문 1, 2 정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요 부분에다가 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비교 대조로 여러분께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유의어를 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구문이 있겠죠. 아니면은 내용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법적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그렇죠? 뭐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라는 건 뭐 주제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갖고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거를 여러분이 한 것처럼 똑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저도 이 버전대로 작성을 한번 좀 해볼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fter you read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보여드린 샘플은 이제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향적 사람들과 외향적 사람들에 대한 분류 소개를 하는 덩어리가 나왔고 이제 I는 어떻고 E는 어떻다. I는 어떻고 E는 어떻다. 계속해서 I는 E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죠. 역시나 여기서도 I는 E는 어떻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이렇게 차이점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 2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I와 E에 대한 좀 종합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케이스 1에서 이 로사 박스와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의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는 내용 일치에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에 관련된 거 racial discrimination 이런 거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그런 유의어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녀가 좀 겪었던 거를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버스에 탔는데 거기에서 양보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체포를 당했고 뭐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맞는 그 과정대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유가 나와 있죠. 경찰에 뭐 체포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에 이어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과의 이제 어떤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내용이 그 본문 3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I와 E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과 이제 로사박에 대해서 역시나 마지막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패러프레이징이 좀 된 겁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4에서 이제 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버스 불매 운동이 뭐 이뤄졌고 뭐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너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나 I와 E 이렇게 나눠서 계속해서 설명이 나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사진 넣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봤던 이제 본문 5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브 워즈니아과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이제 소개한 건데 이 I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고 E는 함께 사업할 것을 제안했고 됐어요? 계속해서 두 개가 비교 대조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지니아가 어땠다. 그래서 어쩌고 했고 이 워지니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다가 이제 잡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른 또 포장해서 팔 방법을 찾아냈다. 뭐 이런 내용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워지니아 I의 성격 그리고 잡스 E의 성격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점이 전환된 거죠. so which부터 어느 성격이 더 좋냐 나쁘냐 그런 거는 없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낼 때요, 이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지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여기 시점 전환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낼 수 있겠고요. 이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이 결국엔 요거잖아요. 다른 성격들끼리 함께 일하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형이나 빈칸이나 이런 걸로 출제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제 간략하게만 해봤고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바로 미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워크북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별도로 이제 이렇게 뭐 따로 검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워크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이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작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뭐 빈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나는 지장이 없다 한다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각자가 약한 점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렇죠? 각자가 약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공통되는 거는 단어랑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어랑 서술형. 그러면은 내가 이 교과서 학습을 하면서 무조건 교과서에서 웬만하면 서술형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서술형에 나올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작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영작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런 거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나오거든요. 주제를 영작해라 라던가 뭐 제목을 영작해라 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기본적인 나의 영작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데다가 게다가 심지어 내용을 아예 바꿔서 낸 것도 되게 많았었죠. 작년에 기억나세요? 저랑 내신 대비할 때 기준으로는 그 에세이에서 그 수업 시간에 무슨 뭐 핸드폰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핸드폰 사용하는 게 나쁘다라는 쪽으로 반대 내용으로 내버리고 그 상태에서 제목을 영작해라 이런 문제로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일과 전체의 소재는 반대 성향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요. 니네 안국고 전용 서술형 뭔지 알잖아요. 맨 마지막 문제. 2개 지문 주고 윗지문에서 보고 아래 빈칸 채워라. 이거 맨날 니네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딴 지문은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넣어갖고 빈칸 문제로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유의어는 뭐겠습니까? 이 본문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유의어. 제가 말했던 어떤 정반대되는 이런 거 중요하겠죠.
반대되는 이런 단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얘네가 결합된다. 그럼 결합된다, 함께 만난다, 협력한다 뭐 이런 단어 중요하겠죠. 됐어요? 글 전체 소재를 기반으로. 그리고 그랬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더욱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인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뭔가 더 거대한 큰 뭐 이런 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나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정리를 해놔야 서술형에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만 파악해봤자 서술형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한 거 이거는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예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글 전체에서 해당하는 핵심 유의어는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정리해놔야겠네.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그냥 너네가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틀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오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또 뭐 이제 필요한 내용은 뭐 넣어주고 필요 없는 내용은 빼버리고 좀 이렇게 좀 첨삭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법 부분을 좀 그러면 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법 부분만 좀 짚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법은 통합본으로 좀 볼게요. 우리 통합본 같이 한번 보자. 다 펴봐요. 통합본.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게 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본에 나와 있는 어법 포인트를 제가 좀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통합본은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 자료예요, 기본 자료. 그래서 이 기본 자료 같은 경우에서 이게 여러 번 학교에 나올 만한 성향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것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크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좀 주요 어법이나 이런 걸 위주로 체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에서 여기가 이제 체크가 돼 있는데 뭐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이런 거는 낼 만한 게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정말 고전적이지만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 왜냐면 이제 원이 주거니까 그렇죠? 이런 건 고전적이지만 꾸준히 잘 나오는 것 중 하나니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To be drawn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수동태 이런 거 있죠. are drawn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잘 내진 않는데요. 투부정사와 수동태가 함께 섞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법에서 좀 출제하는 경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introvert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다?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to be pp 형태를 썼죠.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크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by ing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need to 동사원형 얘도 뭐 별거 없고 뭐 나머지는 별로 뭐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법은 볼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서도 뭐 전치사 뒤에 ing 쓴다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거고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는 좀 중요하죠. 커핑 여기는 좀 체크할게요. 왜냐면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렬 구조. 여기서 커핑 리드는 앞에 나와 있는 performing이랑 이제 병렬 구조죠. 이렇게 짜리죠, 이렇게 짜. 그렇죠? 그래서 이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니까 좀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서 뭐 딱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can, concentrate랑 like라는 동사랑 둘이 병렬 구조인데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병렬 구조로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래를 보면은 they make fast distance and are comparable with taking risks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and are 지금 이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3번인가요? 병렬 구조 해갖고 그냥 make랑 are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 필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병렬 구조랑 분사 구문입니다. 이거를 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병렬 구조와 분사 구문 이걸 좀 함께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찍고 동사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 하고 쳐봅시다. 문장 구조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냐면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할 때 컴마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호를 좀 말씀드리면요 컴마 말고 이런 애들 있죠. 컬런 아니면은 세미콜론 아니면 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거 말고 긴 거 말하는 거야. 긴 거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설명드리면 컬런 같은 경우는 보통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이제 동격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격 표현. 이 대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동격 표현이에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땡땡을 붙이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제목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땡땡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땡땡을 붙이는 경우는 보통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를 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명사를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땡땡을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대시 같은 경우는요.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용도로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어떤 글이 이렇게 나오다가 명사가 띵 나왔어. 근데 이 명사가 좀 전문 용어야.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시하고 설명을 쭉 하고 또 대시로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삽입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삽입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땀 표시.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접속사 대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속사 대용. 됐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은요. and나 but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d나 but이나.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 만약에 동사를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 땀 표시가 있어.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뭐 별거는 아닙니다. 이것 갖다가 어법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야. 참고로. 알겠죠? 보통 어법과 관련성 있게 내려면요 콤마로 내지 이런 기호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이 근데 많이 봤는데 잘 모를까봐 그냥 구현으로 해준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어쩌고하고 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어법상 틀린 문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얘를 어법상 올바르게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 동사 어쩌고 쓰고 and 하고 동사를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and를 기준으로 요놈과 요놈이 병렬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찍고 요 뒤에 나오는 동사를 ing 즉 분사구문으로 쓰면 됩니다. 이래도 맞는 형태예요. 분사구문. 됐어요?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낼까? 당연히 2번으로 됩니다. 됐어? 작년에 제가 그 다른 학교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요, 이 병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병렬 구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분사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시험에 딱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and are만 보면은요, 지금 요 책에도 어떻게 설명돼 있으니까 make랑 are가 병렬 구조니까 are라는 형태로 잘 써라.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말았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and are라고 나온 거를. 잘 봐봐. 이 원리를 좀 알려줄게요. 잠깐만 알려줄게요, 제가.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써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문에 조금만 더 확대드릴게요. They make fast 그다음에 decisions and are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본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여기 동사 앞에는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죠, 지금. 그렇죠? 주어가 왜 생략돼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they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they라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어차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에 ing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쵸? 그럼 잘 봐봐. 여기다 콤마 하나 딱 찍어볼게. 그럼 지금 문장 구조 어떤지 잘 보세요. they, make 어쩌고 주어 동사 나왔어. 콤마 찍고 뭐 나왔습니까? ing 어쩌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놓는다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가 병렬구조와 분사구문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병렬구조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제가. 그쵸? 왜 분사구문이 된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하면 되니까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어차피 지워져 있으니까 날리고 여기 ing로. 됐어?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병렬구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건데 병렬구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거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고2 때 잘 나오거든요. 이 병렬구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 이게 고2 때 잘 나와요. 고2 때. 근데 이 시험이 일산 지역 기준으로 이 어법 문제를 제일 먼저 냈던 게 2018년에 안국고 2학년에서 냈었어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는 어느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안 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4년 동안 내신 대비를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안국고가 이걸 제일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문장에서 무조건 나온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렬구조는 사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요. 그러면 어느 병렬구조에서든 간에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빙 갑자기 왜 나왔지?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R라고 써버리면 뭐야? 땡이야 땡.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쓰면 땡이라고요. 이거 잘못된 문장이라고. 뭐가 있어야 돼? and가 있던지 아니면 and하고 동사를 쓰던지 지금처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분사구문으로 쓰던가. 됐습니까?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고2 때 되게 잘 나오는 어법사항 중 하나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마침 병렬구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병렬구조 나올 때마다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보자. 다음 페이지에서 낼 만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지금 여기 병렬구조 나왔네요. 보여요? think, give up, and work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얘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 동사 1번, 동사 2번, and 동사 3번이야. 이거죠, 같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 얘도 그러면 얘 날려버리고 얘를 ing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왜 다른지 보여줄게.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가 어법적으로 맞냐? 얘 어법적으로 틀려요. 왜 틀린지 알아? 왜 틀리냐면 얘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동사 세 개를 연결할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and를 안 붙이고 콤마를 쓰잖아.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콤마는 원래 접속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의 콤마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왜? 여기에 and가 있으니까. and 여러 번 쓰기 싫으니까. 됐어? 근데 여기서 and를 지워버렸잖아. 그럼 여기에 and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콤마는 and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and를 붙여줘야 돼. 됐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and를 요 앞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어, 동사 1번, 그 다음에 and, 동사 2번, 그리고 콤마 찍고 동사 3번 이러면 땡이라고. 이러면 땡이야. 얘와 얘는 and로 연결이 돼요. and로 연결이 돼. 근데 얘랑 얘는 콤마로 연결 안 되죠. 그렇죠? 접속사 아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분사구문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장 보면요. 그러면요, 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think 동사 나왔고, give up 동사 나왔고, work 동사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and를 써. 됐어? 그리고 여기 and 없애요. 그리고 여기를 working 이렇게 쓰면 된다. 됐어? 그럼 이게 뭐야? 똑같은 문장이다. 똑같은 문장. 해석도 똑같아요. They think before they act.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요. 그리고 덜 쉽게 포기합니다. 콤마 ing.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합니다. 됐어?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될까? 여기 밑줄 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병렬 구조는요, 분사 구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마침 두 가지 사례가 다 나와갖고 제가 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냥 동사 2개 연결된 병렬 구조, 그리고 동사가 3개 이상 연결된 병렬 구조, 이거를 다 설명을 했었는데 시험에는 2개 버전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2였거든. 고2는 이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병렬 구조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전환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이 형태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됐어요? 얘 think네? 그럼 얘도 work로 써야지.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하지. 얘를 분사 구문으로 전환하니 뭐하니 이런 거는 보통 신경을 못 쓴다는 거야. 책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본문 2. 본문 2에서 낼 만한 거. 보통 베이스도는 보통 그 능수동으로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what that, 뭐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낼 것 같고요. think that이니까. 그 다음에 they actually work well together because their personalities complement each other. 얘는 뭐 별로 낼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휘는 좀 조심하세요. 컴플리먼트. 이거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는데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제가 compensate for라는 단어를 그때 알려줬었는데요. compensate for가 뭐뭐를 보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얘 혼동어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compliment예요. complement. 됐어요? 이거 뭐예요? 칭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를 쓸 때 보어를 C라고 쓰죠. 그게 뭐야?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보충하다. 됐어요? 보완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단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어법을 볼 만한 거 없네요. 넘어갈게요. 케이스 1으로 갑니다. be divided into는 좀 체크해 둘게요. the other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뭐 두 개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요. 영작에서도 좀 쓰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뭐뭐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전치사 into를 쓴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좋은 수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거죠. one, the other를 썼는데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지금 나왔잖아. 둘이니까 하나,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one, the other를 써야 된다. 뭐 단순한 거지만 종종 나오니까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넘어가서 병렬 구조 또 나왔네? 보이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날리고, 콤마, watching. 됐어요? 이거 항상 생각해 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필긴 안 할게요. 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걸 항상 고려해 두자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어법으로는 사실 낼 만한 건 아닌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병렬 구조죠. 얘는 진짜 병렬 구조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drawing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nding이랑 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도 콤마 ing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요. 아까 제가 말한 거는요, 동사 병렬 구조예요. 동사 병렬 구조. 알겠죠? 이게 동사 아니잖아. drawing은요. 얘가 동사잖아. avoid가 동사잖아. 얘는 목적어잖아. 그렇죠? 오케이? 동사 병렬 구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rself 제기대명사로 체크를 해둘게요. 주어가 she잖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됐죠? 넘어가고요. 아래. 보자. So she answered.
여기는 calmly. 네, 뭐 요 정도? calmly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낼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calmly가 이제 부사잖아요. 형용사 대 부사 쪽으로 좀 출제할 수 있는데 answer라는 거는 이제 뭐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니까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형이 calm에다가 ly를 붙여서 calmly 쓴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쭉 넘어가서 본문 3번. 보자. 조금 고민되는데 impressed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mpressed.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response랑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게 response가 명사거든요. respond가 동사고요. 알겠죠? 이거를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혹시 동사로 착각해갖고 얘를 뭐 분사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 있는데 impress가 동사입니다. impress가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체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came to with the inspirational statement 없네요. 나머지는 어법으로 낼 만한 게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자. 이 assemble은 이제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니까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도 없는 것 같은데 motivating 조금 근데 앞에 전치사 at이 있으니까 얘는 뭐 사실 낼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형 뭐 항상 낼 수 있죠? when이라는 건. 여기서는요 when을 어떻게 쓰면 될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ime이니까 at which로 쓰면 되겠다. 이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당연히 as는 이제 뒤에다 보낼 수 있습니다. People get tired of being trampled 뒤에 as로 이렇게 끝나게끔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왜 나왔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time이니까 똑같이 at로 바꾸면 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의미 있네요. being pushed.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등부에서 보통 능수동 시험을 낼 때요. 동사의 능수동으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내요.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 이건 잘 안 내고요. 보통은 이제 준동사의 능수동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원래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동사 원형 쓸래, to be pp 쓸래 이런 거 아니면은 ing 쓸래, being pp 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선호해요.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being pushed라고 지금 앞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동명사 수동태를 쓴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낼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amazing 저런 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filled 뭐 이런 것도 뭐 여기서는 누가 봐도 동사 자리잖아. and로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얘는 뭐 낼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별로 필요 없고 여기 뭐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체크는 해줄게요. 이거 and hugged랑 praised 똑같이 병렬 구조죠. 아까 말했던 거 그럼 또 해야겠네요. 콤마하고 hugging 됐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나왔는데 뭐 enough to 부정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본문 4번 조금 고민되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근데 일단 체크는 해줄게요. 좀 쉽더라고요. to 뭐 있고요.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to 부정사에 체크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to 뭐 있고 to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inspire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격 보호죠 얘가. 그리고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뭐 있고 lasted for 이건 없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자. It was difficult time for everyone, but eventually the buses were integrated. 수동태 뭐 낼 거고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인데 뭐 간접 의문문도 사실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없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낼 게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fusing은 낼 만하죠. 분사가 지금 수식해 주는 거니까. refuse는 원래 to 정사를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to give가 목적어 나왔잖아.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refusing은 목적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would not have had. 지금 가정법 과거형인데 어법으로 내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could not have excited.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have excited. 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have excited가 능동태예요, 능동태. have been excited가 아니잖아요. have excited잖아.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 proud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refusing이랑 have excited 이 두 개 정도는 뭐 낼만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자. work combine 이런 거는 낼 거 없고요. 그다음에 보자. presentation to work 얘는 뭐 낼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음성 파이브. few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쉽잖아요. 뭐 few나 lit이나 이런 거는 너무 쉽고요. appear도 뭐 자동사, 워낙 유명한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겠죠. 이런 것도 뭐 내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과거완료 그 헤드 PP 나왔던 부분이죠. 아까 했던 부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체크는 해둘게요. 그러니까 얘는요 시제로 낼 수도 있는데 사실 태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둔 겁니다. 근데 뒤에 personal computer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태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allowed people to type on the keyboard and see 요건 낼만하죠. 여러분 이것도 그 콤마 ing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동사 아니잖아요. 얘랑 짝이잖아. 콤마 ing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동사는 어디 있어요? allowed예요. allowed.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simultaneously 부사 나왔는데 simultaneously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사 형용사 대 부사. 그러니까 동시에 보도록 허락된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사형이 simultaneously ly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요건 아까 했었죠. 요거 start. 앞에 should 생략된 거. 그러니까 started로 쓰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started로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요. 여기는 낼 게 없습니다. 어법으로 낼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뭐 낼만한 게 보이지는 않네요. 예.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클리버 엔지니어링 아이디어겠죠. 근데 뭐 지칭이라서 이거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본문 6번. 여기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근데 이 병렬 구조로 내기에는 사실 문장이 너무 짧아갖고 이거는 좀 허접한 것 같아요. 물론 콤마 ing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일단 체크해둘게요. 콤마 ing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 강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술형 돼 있잖아요. 서술형. 내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학생 social skills according to Virginia he was good. 뭐 없습니다. 여기 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Where's Dogs was daring like 이거 아까 했었던 거죠? in that 아까 했었던 거 위치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의미가 달라져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alike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alike랑 like 했었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어법으로 내기에는 너무 약해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in that이 차라리 좀 더 낼만한 것 같고요. init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없어요. 그 다음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our own together we might 없습니다. 없어요.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없습니다.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이 부분 여기 여기는 이제 어법이라기보다는요 요지거든요. 요지 글 전체의 요지예요. 글 전체의 요지. 우리는 그저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왜 존중을 해야 되느냐? 그 다른 사람의 성격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 이제 그 글의 전체 주제와 이제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제 한 거고 사실 뒷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요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요지라기보다는 주제 쪽이 좀 더 가깝네요. 오히려 주제에 좀 더 가깝네요. 요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가지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지보다는 주제 쪽이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지나 이 내용에 관련된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함께한다, 협력한다,
뭔가 다른 이제 정반대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 받아들인다나 수용한다나 뭐 이런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요 키워드로서 여러분께서 이 아까 제가 여기다 썼었던 그 유의어 같은 조사 이런 거를 하면은 좀 더 여러분께서 학습할 때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딱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는 워크북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본문 내용을 원문에다가 한번 각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와 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올림푸스 진도 나갈 거니까 그 자료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잘 외워오시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테스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